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을 그리워할수록 그걸 지탱해왔던 기둥들의 무게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 규칙, 양보, 거래, 상호 이해, 자제, 존중의 힘으로 배낭을 메고 낯선 도시로 떠날 수 있었고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힘이 제도화된 것이 법입니다. 법이란 사람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명 세계를 떠받들어 온 기둥입니다. 단순히 위반하면 안 되는 규칙이나 강제라는 의미로서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켜온 공통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법은 문명 세계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세계 도처에서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던 2020년 봄의 어느 날, 나는 법에 대해 뭐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명조끼 입는 법이 적힌 책자를 슬그머니 꺼내어 보게 되는 승객 같은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뭇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뭔가에 대하여 책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곧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쓰겠다는 그 뭔가가 얼마나 인기 없는 주제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의 제목으로 생각해봤던 후보들의 긴 리스트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법 블레스 유, 법은 도대체 왜, 공정하기라도 했으면,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각자 도생 사회에서 살아남기, 생존을 위한 공존, 심지어 알쓸신법도 생각해봤고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교도소군의 음악으로 늘 나오던 노래에 영감을 받은 법은 어렵지 않아요도 있었으며 심지어 알쓸신법도 생각해봤고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교도소군의 음악으로 늘 나오던 노래에 영감을 받은 법은 어렵지 않아요도 있었으며 이왕 일이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법을 공부할 용기를 낼 권리의 온도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 후보들에서 거꾸로 읽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법은 어렵게 느껴진다 입니다. 관공서에서 법은 어렵지 않아요 같은 노래를 틀어준다는 것은 그것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서점에 갔을 때 제목에 법자가 들어있는데도 선뜻 손길이 가는 책이란 3일 만에 부자 되는 법 정도일 것입니다. 또 법은 내 인생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내 인생, 내 이익과 직접 상관없는 책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그래서인지 서점에 나가보면 나의 집중된 책 제목들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나는 뭐뭐 하기로 했다. 나는 나를 위한 뭐뭐 할 권리, 뭐뭐 할 용기 등등 법에 대한 이런 인식을 피할 수 있는 제목을 궁리해 보아도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겁을 집어먹고 미리 변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도망가지 말아요. 그나마 법과 관련한 주제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건 공정함밖에 없지 않을까요? 공정하기만 하다면 독약이라도 기꺼이 들이킬 듯한 분위기가 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최종 빌런 타노스의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타노스는 허구의 세계에 등장한 그 수많은 빌런들의 계보에서 가장 스케일 큰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핑거스냅 한 방으로 무려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켰습니다. 다만 그는 공정했습니다. 재산, 성별, 인종, 장애, 유무,
성적 취향 등에 상관없이 랜덤하게 절반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 그것도 미래에 크게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구조적 저성장 시대에는 함께 나눌 파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가진 자그마한 조각이라도 누가 빼앗아가지 않게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육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 내 앞으로 새치기를 하지 않나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입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평등에만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평등 중에서도 형식적 평등, 기계적 평등만을 기준으로 공정함을 따지는 분위기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공정함의 의미를 탐구하려면 헌법의 가치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 평등, 사회권적 기본권, 그리고 평등을 포함한 모든 가치들의 존재 이유인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공정함인지 또 무엇을 위한 공정함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들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최소한의 선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도덕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지만 도덕과 달리 강제력을 가지기에 법의 규율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도덕보다는 선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이렇게나 서로 다른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고 약속한 최소한의 선의, 그것이 법이 아닐까 합니다. 법이나 도덕은 차갑고 멀게 느껴지지만 선의는 따스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자 비로소 인기 없는 주제인 법에 대한 책이지만 한번 써볼 만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책은 헌법의 근본 가치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은 책입니다. 학설과 판례를 정리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생활 법률 상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실용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써왔던 나의 모든 책들처럼 이 책에서도 나의 모든 편향과 주관이 듬뿍 담겨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공부가 필요한 분은 서점의 법률 서적 코너에 가시면 훌륭한 헌법학자분들의 헌법 교과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1500페이지가 넘어가는 벽돌책이니 찾기도 쉬울 겁니다. 나는 설명문을 잘 쓰는 체질이 못 됩니다.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설명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내 주관적인 해석과 의문제기, 실없는 농담과 엉뚱한 상상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야기꾼 기질인지도 모르겠지만 나쁘게 보면 사기꾼 기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달달 외워서 시험 답안지에 적었다가 경을 치는 일은 부디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 박물관 속에 박제된 듯 느껴지는 자유, 평등, 존엄성 같은 헌법적 가치가 의외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을 낳기도 하고 SF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는 재미있는 키워드들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맛보여 드리는 일입니다. 쾌락 독서를 통해 독서가 의외로 재미있는 놀이임을 영업했듯이 이번에는 무려 헌법을 영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업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커미션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굳이 이 책을 쓰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책을 쓰는 동안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법 자체보다 그 바탕에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2015년에
개인주의자 선언을 쓰면서 내내 이야기했던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의 사고방식입니다. 제각기 다른 개인들의 개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들과 연대하는 사회,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회의식이 균형을 이룬 사회, 이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이고 이런 사회를 지탱하는 사고방식이 법치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에 짓눌린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개인들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가치들이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법이라는 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토로했듯 갑갑증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극단주의, 반지성주의의 물결이 거세어지는 흐름까지 느껴져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건 강한 사고방식, 법치주의라는 사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선의 문학동네 2021년 문유석 작가의 프롤로그 낭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